예, 안녕하세요. 저 에트리의 윤광주입니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인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조금 기술적인 내용입니다. 다부처 사업이 어떻게 구축이 됐고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그 발표 내용이 이제 배경과 필요성, 기술 개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협업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해주십사 해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구성을 했고요. 무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었고 그게 예전까지 군용에서 많이 쓰이다가 공공산업 상용 분야에서 이제 급격하게 성장을 할 거고 기대된다는 건 다 아시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는 만큼 쓰이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그게 허가받은 무인기냐? 규제와 규칙에 따라서 운항하고 있느냐, 안정성이 있느냐, 신뢰할 수 있느냐, 보안이 가능하냐, 남이 획득을 못하게 테러에 활용되지 않게 그런 기능들이 있느냐, 이거가 부재한 상태에서는 쉽게 공공이나 산업이나 상용 분야에서 쉽게 활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의 취미나 아주 극히 제한된 시장에서 무인기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고신뢰성 다개체 무인이동체계 사업, 다부처 사업은 그 한계점을 극복하고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때문에 필요성이 도출이 됐고요. 기술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무인기와 체계를 만들어라. 무인기라는 얘기는 사람이 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사람이 멀리서 조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통신 기술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 통신 기술이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보안이 철저해야 됩니다. 그러한 기술, 그냥 보안 관련된 핵심 기술이 필요하고 또 하나 그 무인기가 인증이 됐는지, 즉 허가를 받았는지, 운항할 수 있는지 안정성 측면에서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운항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그 기준은 무인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유인기에 대한 기준들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무인기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 나라들이 고민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고민하고 있듯이 아직 확실한 기준과 요구사항, 기능적인 요구사항, 성능적인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고 나서 시범 운영해보고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 어떤 요구사항이 필요한지 어떤 제약이 필요한지를 만들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카오 등 국제 표준화 연계 필요가 있는데요. 이카오라는 국제 항공 관련된 표준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카오의 목적은 유인기가 안전하게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유인기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기준, 요구사항, 기능, 그 다음에 표준들을 만드는 단체고요. 전 세계가 모여서. 이제 무인기 시장이 급격하게 민간 쪽으로 넘어오니까 이카오에서도 무인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인증, 운항 기준 이런 표준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거하고 똑같이 온라인을 해서 시범기를 사용해서 시범 운영하고 우리나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무인 이동체 실용화 세계 선도고요. 이러한 비전 하에 목표가 무인 이동체 핵심 기술을 먼저 개발하고 필요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통합한 다음에 운용해봐서 무인 이동체 실용화를 세계 선도하겠다라는 게 비전과 목표고요. 세 개 부처의 사업 추진 전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부가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국토부가 운영 시범 인프라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해수부 쪽에서는 무인선을 다루는 세 개의 부처의 공동 사업이고요. 그래서 미래에는 그 오른쪽에 보실 수 있는 하늘에는 무인기가 떠다니고 이거 취미용 드론이 아니고요. 높이 떠다니는 무인기가 있고요. 바다에는 무인선이 있고 바다 속에는 무인정이 있고요. 이런 무인화 시대에 대비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이 됐습니다. 사업 추진 체계는 현재 이렇게 추진 체계가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사업 추진 협의회가 있습니다. 국토부 첨단항공과 미래부 정부계획과 해양부 해양개발과
그리고 각 세계 대표 사업에 대한 수행기관의 연구 책임자가 구성된 사업 추진 협의회가 있고요. 또 하나 연구조정위원회, 전담기관하고 수행기관의 책임자들이 모인 조정위원회. 실무적인 일들은 연구자 협의회, 즉 수행기관 연구 책임자들이 모여 있는 연구자 협의회에서 다부처 협력을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성과를 시너지 있게 낼 것인지를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3개 부처의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국토부, 미래부, 해수부가 있는데 국토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반 기술과 무인기 분야에 대한 적용, 그 다음에 기준, 검증,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는 실증 사업에 좀 가깝고요. 미래부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에 가깝습니다. 해수부는 무인 선에 관련된 통합 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미래부 사업이 2015년 3월 4년으로 좀 일찍 시작을 했고요. 수행기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안재용 부장이 책임자고요. 국토부 사업은 2016년 1월에 시작을 해서 6년에 걸쳐서 좀 시범 인프라하고 시범 운영 기준을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긴 시간에 걸쳐서 운영이 되고요. 수행기관 책임자는 한국과학기술원의 심현철 교수, 그다음에 해수부 사업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김선영 박사입니다. 보시면 연구 책임자에 제 이름이 없습니다. 예. 공이 저한테 넘어와서 그런 거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3개의 사업이 잘 보시면 수행기관과 참여기관이 엮여져 있습니다. 서로 교차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야 다부처 사업이 잘 추진이 되고요. 국토부 사업에 대해서 그 기술 개발 내용을 말씀해 주시다 해서 넣어놨는데요. 이 기술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설계가 일어났다는 걸 말씀드린 것보다 어떠한 체계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드리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6차년도에 걸친 사업이고요. 최종 목적은 무인기, 무인선 통합 협응 운영 시험을 수행을 해서 검증을 한다라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물론 세부 목적도 있고요. 그래서 4차년도, 5차년도에 그 네모 박스에 보시면은 무인기, 유무인기라고 OPB라는 유무인기가 있습니다. 아직 무인기가 기술 기준이나 운항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무인기를 띄울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이 타고 있고 사람이 타고 있지만 통신에 의해서 유인기를 조종할 수 있는 두 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무인기가 있고요. 그 유무인기를 구입을 해서 저희 장비들을 탑재하고 그다음에 반복 시험 운영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떤 데이터들이 남은지에 따라서 기술 기준, 그다음에 운항 기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래서 그 에트리, 카이스트, 인하대, 한서대, 부산대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부분은 이 에트리 쪽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는 통신 쪽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국을 구축을 해서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무선국하고 유무인기에 탑재될 탑재국하고 두 개의 통신 링크를 형성을 해서 지상에 있는 파일럿이 무인기를 조정할 수 있는 통신 체계를 지원하는 일을 맡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제2세부과제 코티 국토교통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아까 이카오에 대한 국제 표준화 기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파스라는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무인기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아직 기준도 없고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2014년부터 만들어져서 2020년을 목적으로 유인기의 기술 기준, 표준, 운항 기준, 가망 그런 인증에 대한 표준을 2020년까지 만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서 만드는 그 무인기의 기술 기준은 드론이 아니고요. 취미활동 드론이 아니고요. 국가적으로 LA에서 떠서 우리나라 김포나 인천에 도착하는 무인기 또는 유럽 내에서 돌아다니는 무인기,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를 넘나드는 무인기, 좀 큰 중대형 무인기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취미활동 드론에는 R&D가 끼일 이유가 없고요. 그건 산업체들이 알아서 잘 하시면 되고요. 예, 말이 샜는데. 이카오라는 데에서 알파스, 리모티드 파일럿 에어크래프트 시스템이라는, 그러니까 파일럿이 비행기에 타지 않는 상태에서의 세이프티 관점에서의 표준을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2020년까지 하고,
저희 이 세부 과제에서도 이 알파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인증 기준, 운항 기준, 관제 기준, 그다음에 통신 링크는 어떤 요구사항을 가져야 되는지, 보안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기준들이 쭉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팔로우하고 저희 목소리도 내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 국토부가 무인기에 관련된 인증 기준, 관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제 2세부 과제의 목적입니다. 미래부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통신이고요. 두 번째가 보안 소프트웨어입니다. 보안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무인기에 탑재되는 플랫폼에 소프트웨어가 올라가는데 그게 다른 사람이 변형을 한 건지 허가받고 변형을 한 건지 아닌지 이런 보안 대책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인기가 아니고 무인기이기 때문에 파일럿이 지상에 있는데 지상과 무인기 사이에 상호 믿을 수 있는지 그 무인기가 내 무인기인지 저 사람이 진짜 파일럿인지 아닌지 인증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보안이 강조가 돼요. 그런 프로토콜을 하는 기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으면은 무인기가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가 협응을 해야 되고 아까 무인선도 있었습니다. 무인선도 이렇게 협응을 해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해상에서 어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탐색하고 추적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한 대 갖고는 잘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대가 이제 통합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협응 운영 기법과 테스트베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세 개의 기술을 테스트하는 게 이 오른쪽에 있는 보안 소프트 기술 쪽에 연구 내용, 이쪽 이제 카이스트 쪽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에트리는 통신 기술을 만드는 거고요. 이것도 표준 단체가 이카오 밑에 RTCA는 미국 쪽에 표준을 만들고 있고요. 유로케라는 유럽 쪽의 표준을 만드는 큰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큰 두 개의 표준화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미국은 지상을 기반으로 하는 통신 체계를 먼저 하고 있고요. 유럽은 위성을, 그러니까 무인기를 조종하는데 저 이동통신 기술을 써서 지상으로도 조종할 수도 있지만 위성으로도 조종할 수가 있거든요. 장단점이 있어서 유럽 쪽은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쪽은 우리나라에서는 위성이 큰 장점이 없기 때문에 그 미국 쪽에 있는 지상 기반 쪽으로 먼저 표준화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표준화에 만들어져 있는 요구사항과 기능 기준에 따라서 규격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모뎀을 개발하고 그 모뎀이 만들어지면 이 모뎀은 지상 쪽에 하나, 무인기 쪽에 하나가 만들어지면 아까 그 국토부 사업에 있는 유무인기에 실어서 실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니네가 하는 일이 괜찮은 일이냐? 제가 통신 쪽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럼 통신 쪽에 대해서만 일단 좀 깊게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나사를 제끼겠다의 얘기고요. 미국 나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라켓 콜린스라는 국방업체가 있습니다. 국방업체하고 나사가 펀딩을 해서 무인기 쪽 통신 모뎀을 만들고 시험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일단 돈이 없어서 그런지 기술이 부족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P2형이라는 그러니까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 안테나는 아니고 이거 뭐 막대기 안테나에다가 유무인기가 있는데 걔는 돈이 많아서 제트기가 무인기입니다. 바이킹을 개조로 한 무인기에다가 모뎀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는데 1:1 통신입니다. 그럼 이 무인기가 미국의 LA에서 출발해서 워싱턴까지 가면 여기에 있는 지상국이 통신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위성을 통해서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지상에 있는 망을 통해서 연결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상을 통해서 연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P2P, PCMP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1:1 통신이 아니고 그냥 쉽게 이동통신의 기지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동통신 기술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겠다는 얘기고요. 지상에 있는 파일럿이 네트워크 어딘가에 있습니다. 집에 있을 수도 있고 회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어떤 네트워크를 지상망을 통해서 기지국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군산에,
평양에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기들이 지나갈 때마다 각 기지국을 통해서 그 파일럿은 어떠한 기지국 연결된 상관없이 연결돼서 무인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모뎀을 만든다가 이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기술적인 내용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부처 협력을 그럼 니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국토보고 미래부, 해수부 3개의 사업이 있는데 국토보고 미래부 사이에서는 미래부에서 핵심 기술로 만들어진 통신 장치를 국토부의 OPB 무인기, 유무인기에 싣고 차량 지상국에 실어서 비행 시험을 수행하고 검증을 한다. 근데 국토부와 해수부에서 그 무인기와 무인선 간에 뭐 예를 들면 해난, 그러니까 해상에 아까 말씀드린 예제처럼 해난 구조를 하려면 배가 탐색하는 것보다 무인기가 탐색하는 게 더 빠르게 탐색을 하거든요. 먼저 탐색하고 무인선이 가서 해난 구조 물품을 떨어뜨리고 그런 통합 운용 체계 결합을 하겠다. 그리고 미래부에서 만들어진 다계측 통합 운용 체계를 해수부에 있는 무인선 운용에 적용을 한다. 그리고 연구자 협의회에서 실무자 협의회에서 만들어진 다부처 협력 시나리오인데 아까 예를 드린 것처럼 협업을 통해서 해상 조난자 구조 시나리오를 수행을 한다. OPB 고정 무인기가 고정 유무인기가 높이 떠 있고 무인선이 있고 드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남 구조를 통합 운영에 의해서 구조를 한다. 예,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나 예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해결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미래부와 국토부에서 뭐 실질적으로 진짜 하고 있느냐 협력을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국토부 사업의 회의 자료에서 발췌를 한 거인데 국토부 사업은 16년에서 20년까지 6년 차에 걸리고요. 미래부 사업은 19년에서 18년 4년 차인데 여기서 만들어진 통신 기술을 각 차년주별로 여기에 이게 미래부의 모뎀을 만들고 이게 국토부의 범위입니다. 국토부 사업에 있는 차량에 기지국을 세우고 안테나를 세워서 OPB 무인기를 첫 번째는 1대1로 통신하다가 태안에서 떤 무인기가 군산에서 핸드오버해서 지상에 태안에 있는 파일럿이 조종할 수 있도록 군산에 있는 기지국 차량에서 그러면 태안에서 군산, 고흥까지 가서 착륙한다. 이런 시나리오에 이걸 하려면은 핸드오버, 통신, 링크 설정, 그 다음에 그 비행장 한서대 태안에서 떤 비행장에 있는 파일럿과 고흥에 있는 비행장에 있는 파일럿이 다를 경우에는 제대로 스무스하게 넘어가느냐, 이카의 표준에 따라서 잘 적용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